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규입니다. 노형 노규식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야, 다들. 뭐 오늘 네. 이게 다예요? 오늘 좀 적네. 갈수록 적어지네. 쭈니 또 중국 출장 갔어요. 이번에도 중국이에요? 네. 야, 이거 뭐 조만간 귀화하실 것 네. 같아요. 지금. 날이 서 있어. 차라리 가라 이거지. 야, 하여튼 YG는 어디 갔어요? YG. YG가 저희에서는 그냥 YG지만 또 음. 회사에서는 부국장이라는 위치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시한 부국장님이었구나. 네, 그래서 원래 본인이 앞에 붙잡는 사람이 제일 한가한데. 근데 오늘 본인이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연달아 있다면서. 음. 다만 이제 회의가 끝나면 내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핑계인데. 프레시안 찾아갔다 와야 되나요? 회의 끝나면 불이 나게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죠. 오늘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깜신이 꽤 오래 전인데 쿨가당 나갔다면서요? 아, 네. 쿨가당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뭐 했어요? 신나게 웃고 떠들다 왔죠. 그 알레르기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신나게 웃고 떠들려고 하는데. 알레르기 뭐 주제가 그거였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 관련해가지고 그 게스트로 나갔다 왔는데 그 프로그램 컨셉은 뭔가 새로운 법안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알레르기 관련해서 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나요? 저는 그거를 하지 않고 반대쪽에 앉은 현영 씨하고 김숙 씨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셋이서 이제 각자 하나씩 그러니까 난 전문가 패널로 간 거고 그 반대쪽에 앉아 있는 이제 연예인 패널들이 이제 법안을 얘기를 하고요. 어떤 법안을 주장했어요? 네. 기억 안 나죠? 깜신을 국회로? 그러게. 그 세 개 중에 통과된 것만, 그러니까 확정된 거. 그 알레르기 관련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대체 식단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준석 씨는 택도 없는 걸 하나 얘기했었죠. 알레르기 환자들 몸에다가 그렇게 팔찌 같은 걸로 자기가 본인이 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써갖고 이제 몸에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네, 택도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알레르기가 뭐에 생긴 알레르기라고 하더라도 증상과 그리고 치료 이런 게 사실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알레르기 있는 것도 마음 아픈데 그거를 그렇게 몸에다가 무슨 이렇게 문신처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 일반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어떤 알레르기, 새우면 새우, 뭐 아니면 뭐 밀가루면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거를 의사들이 좀 미리 알면 치료 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렇게 두 가지는 버려진 아이디어고. 그렇죠. 채택된 거는 뭐였죠? 채택된 건 김숙 씨가 의외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 하잖아요. 정부에서 돈 주는 거. 네. 건강검진에 알레르기 검사를 같이 넣자. 어차피 피 뽑는 거니까 피 뽑는 김에 한 번에 그러면 일리 있다. 괜찮네요. 본인들이 살면서 한 번쯤 해보면 사실 의외로 그날 검사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본인이 나 이거에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피 검사로 알 수 있어요? 무슨 피부에다가 뭐 바르고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원래. 알레르기 검사는.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가 지금 살에다가 조금씩 긁어가지고 상처만 낸 다음에 거기다가 알레르기 항원들을 좀 묻혀갖고 두드러기가 나는지 보는 게 이제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해서 방금 JYP가 말한 그 검사거든요. 근데 그 검사는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그게 제일 비싸죠? 아니요.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검진에 넣자고 하는 게 피부 단자 검사예요? 아니면은 뭐 혈액으로 보는 뭐 그런 거예요? 혈액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 검사. 가장 부정확하지만 가격 저렴하고 피 뽑는 김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쉽게 말하면 알레르기성 체질이 있는지 아닌지 정도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피부 단자 검사는 뭐 제일 정확하다니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알레르기 치료를 받는 중에는 이 검사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있으면 두드러기 안 생기잖아. 그래서 검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치료 중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검사법이다 보니까 제한점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피로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마스트 검사하고 시스템 캡 검사라고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마스트 검사도 뭐 그렇게 부정확한 검사는 아닌데 어쨌거나 위 양성이라고 해서 알레르기가 환자는 사실 뭐 꽃게에 알레르기가 없는데 이 검사에서는 알레르기가 있게 나온다거나 이런 가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피부 단자 검사랑 거의 비슷하게 정확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알려진 시스템 캡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캡 시스템 검사라고도 하고, 이 검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 보험급여에서 많이 탈락이 돼서 6개까지밖에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 이상은 다 합의로 해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그날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알레르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그럼 인터넷에서 쿨가당 알레르기 검색해가지고 다시 보기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네. 네. 그리고 그것보다 뜻깊은. 더 뜻깊은 일이 하나 있었죠? 아, 그랬죠. 저 녹화 끝나고 나서 한 짓이죠? 예. 이런 걸 지시라 평화는. 녹화 끝나고 나서 깜신이 그래도 전문가로 출연한 사람인데 그 채통 없이 중간에 김숙 씨하고 현영 씨한테 네, 그게 다 끝난 건 아니고 사이에 쉴 때 잠깐 쉴 때? 네, 필름 바꿀 때. 그때? 그때 그래도 더 뻔뻔하네. 배터리 바꿨겠지, 배터리. 그랬겠지. 아니죠. 테이프 바꾼다 그러던데. 뭔가 하여튼 바꿀 때. 뭔가 하여튼 바꿀 때 잠깐 쉬는데 그때 아이폰을 꺼내 들고 그래가지고 잠깐 웃고 떠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친분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그 친분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자 10분 쉬고 갈게요 이거 있잖아. 그때 가가지고 나가면서 혹시 나이사 그 사랑해요 CGV처럼 그거 한 토막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나는 의사다 아세요? 아셨겠어요. 알 수도 있잖아, 왜 그래. 모른다는 얘기는 안 들은 걸로. 아니, 근데 깜신 소개할 때 나는 의사다 MC 뭐 이런 걸로 안 나갔어요? 굴과당에서? 그렇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이비인후과 교수 이렇게 나갔었는데. 다음에 나갈 때는, 알겠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수가 뭐가 중요해? 맞아. 나는 의사다. 요즘에 어디 강연 가도 꼭 나는 의사다의 메인 음식 꼭 쓰는데. 하여튼 그래서 두 분의 셀레브리티께서 김숙, 현영 씨가 나이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하고 찍어주실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되게 저는 성의껏 찍어주셨다면서요. 네, 아니 난 나인사다 화이팅 이것만 해주시라고 카메라를 이제 아이폰을 꺼내가지고 먼저 처음에는 김숙 씨 그 대기실로 가가지고 녹화하고 들어가서 또 대기실에 있는 연기자한테 10분 쉬는 걸 방해를 하고 최고. 네. 깜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김숙 씨가 더 대단해. 내가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딱 켰더니 정말 연예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마치 준비한 것처럼 긴 대사를 뭐 나이사 열심히 듣고 있고요. 정말 좋고요. 뭐 여러분 꼭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화이팅 딱 해가지고 굉장히 긴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세로로 찍었거든요. 그 영상을. 그랬더니 아니 이거 세로로 하면 나중에 편집하기 어려우세요. 가로로 다시 찍어요 우리. 그래, 여러분들이 보신 건 그래서 가로로 찍은 영상만 제가 보내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봐야죠, 그러면? 네. 저희가 일단 김숙 씨, 현영 씨가 나이사에 보내준 메시지 오디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나는 의사다. 저도 정말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재밌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의사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숙입니다. 저도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프로 말고 더욱더 관심 깊게 듣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는 의사다예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나오시는데 정말 좋은 말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의사다. 정말 최고예요. 대박입니다. 나는 의사다. 파이팅! 야, 이렇게. 큰일 했다. 현영 씨도 목소리가 그렇게 호감은 아니잖아. 그런데 덱도 마찬가지야. 그래요? 네. 근데 현영 씨가 방송가에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애드립이 너무 좋고 방송에서 원하는 부분을 진짜 잘 살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 이 비디오 화면으로 찍어온 거니까 네네. 오디오만 들려드렸는데 비디오 화면은 나이사 페이스북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리뷰 플러스 시간이죠. 네. 깜신이 지금 빵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사연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질문 노형이 읽어주시죠. 그러죠. 감사히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농사꾼 김똘똘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아내가 감기 걸린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병원에서는 비염이 약간 있다고 하네요. 약 처방에 주사를 맞았는데도 좋아지질 않네요. 이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되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게 왜? 난치병이에요? 잘 안, 심각해요? 예. 진짜 병원에서, 예, 병원에서 만약에 축농증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부비동염이나 네네. 이런 게 있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게 증상이, 병이 나으면, 후각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병원에서 비염만 약간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어떤 부비동에 고름이 차거나 이래서 냄새를 못 맡는 게 아닐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거의 절반 이상을 후각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코 막고 음식을 드셔보시면 무슨 맛인지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거고,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이게 냄새를 못 맡는다. 이게 진단명이 따로 있어요. 상기도 감염 후 후각 소실. 예. 소실. 예. 장애도 아니고 냄새가 좀 덜 느껴진다 아니겠어요? 이게 완전히 뭐 아무 냄새도 안 난다는 아니실 거예요? 아니요. 아주 안 난다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럴 그래서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가장 이게 그리고 또 그 여성분들한테 성인 여성분들한테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감기 이후에 갑자기 후각이 나빠진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후각신경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후가 좋지 않아서 이게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환자분들 코를 처음 들여다볼 때 되게 조마조마해요. 차라리 아니었으면 부비동염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막 고름이 꽉 차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고름 빼주면 되는데. 고름 빼고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코가 깨끗하거나 비염만 약간 있는 이 정도의 소견이면 이거 또 상기도 감염 후 후각 소실에 의한 증상 아닌가? 이런 되게 걱정스럽게 저희도 보게 되죠. 잘 안 낫거든요. 이게 문제는 가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게 오면 상한 음식을 본인이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면 상한지 모르고 아이들한테 먹였다가 아이가 탈이 났을 때 엄마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음식이 탔을 때 타는 걸로 냄새를 못 맡으시고 쉰 냄새, 탄 냄새. 후각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예, 이게 의학적으로 아직 우리가 죽은 신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하는 거고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죠. 마찬가지인데 아직 후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재활기구라든지 보조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죠. 제가 보낸 질문은 아닌데 저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네. 비염이 이유 없이 네. 조금 계속되다가 지금은 뭐 그런 대로 나았는데 네. 후각이 떨어졌어요. 그건 그런데 완전히 못 맞는 건 전혀 아닌데 나이 드셔서 그래요. 왜 내가 가슴이 아프지? 나도 그렇거든. 이게 나이 드시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나이 드시면 우리 후각 신경이라든지 미각 신경이 약간 퇴화돼요. 사실 요리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냄새를 못 맡겠고 맛을 모르겠어서 그럼요. 기쁜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뭐 기쁠 것 같아요. 요생남은 안 하시겠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음식 간도 짜게 하고 하시는 게 미각을 담당하는 미래나 이런 것들이 둔해지면 그럼 저도 후각이 예전처럼 좋아질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제가 코안을 한 번도 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 생각에는 나이에 의한 가능성이 우선은 제일 높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그럼 비염 제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확 더 나빠져서 아예 냄새를 못 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경우는 별로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예. 근데 조금씩 떨어지는 건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비염 때문에 코가 부어가지고 냄새를 좀 덜 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비염 치료를 하고 나면 코에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 이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후각신경이 코에서 가장 위에 있어요. 천장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뇌에서 신경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후각신경은 그 코 안이라는 방이 있으면 다 천장에 분포한 게 가장 많거든요, 양이. 그럼 코가 뭔가 콧물 같은 걸로 꽉 막혀 있으면은 위까지 못 올라가죠. 도달을 못해서 냄새를 못 느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비염 치료를 하면 위로 올라가는 공기 양이, 위까지도 지나가는 공기 양이 많아지면서 후각이 좋아져요. 그래서 비염 있거나 이렇게, 그리고 축노증이라 그러면 그 천장 부위에 고름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름이 신경을 다 덮고 있으니까 냄새 분자들이 그 후각 신경에 직접 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비동염을 치료한다거나 비염을 치료해서 코 후각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쨌든 농사꾼 김똘똘님께 뭐라도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어떤 그래도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뭐다라거나 이 상황에서는. 일단 비염 치료를 잘 받으셔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아마 스프레이도 비염 스프레이도 처방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비염 스프레이 자체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신경 기능이 떨어졌을 때 초기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이용해 주시는 정도가 지금 우선. 자, 일단 그러면 비염 치료를 열심히 해보자 정도로 정리하고요.